오늘은 이어서 날개 이상 이어서 볼게. 이상의 작품의 날개라는 제목의 소설이야. 우리가 여기서 날개라는 건 정말 하늘에 나는 그런 날개를 의미하는 거다. 자, 감상 포인트 먼저 들어갈게. 이 작품은 아내에 의해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무기력하게 산다고 하잖아. 살아가는 나의 상념은 갇혀있는 어떤 생각 같은 거야, 생각.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생활의 문제를 인물의 내면에 투영하여. 자,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인물의 마음, 생각에 투영하여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함으로써,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이 사람의 무의식, 즉 생각이 들어와서 이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 그래서 의식의 흐름을 드러내듯 서술함으로써 기존 소설과 다른 서술 방식을 적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가진다. 이 소설의 좀 특이한 점은 아내와의 대화가 거의 없어. 아내와의 대화가 없고 주로 우리는 이 인물의 어떤 그 내면,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의 감정선, 생각입니다. 그 선을 따라서 이 소설을 이해하거든. 그런 점이 좀 특이하다. 주제는 무력한 삶과 분열적 자아상에서 벗어나려는 존재의 의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뭔가를 시도했다가 안 될 경우에는 왜 이렇게 방 안에 갇혀서 있는 거 있잖니, 얘들아.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vs 이 마음 안에서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무력한 삶. 이 양쪽 간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차라리 무력한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거나 아예 벗어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뭔가 이 사람의 내면이 나아질 텐데 계속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의 특징이 이런 갈등 안에 분열적 자아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잠깐 빨리 알고 갈게요. 나는 생활 능력이 없는 탓에 여기서 주인공입니다. 아내에게 의지해 살아간다. 내가 하는 일은 아내가 없는 방 안에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거나 아내의 여자품을 가지고 노는 장난 정도이다. 이처럼 무력한 존재인 나는 아내의 내방객은 손님을 얘기하는 거야. 피해 길거리를 나서서 배회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외출에 일찍 돌아온 나는 아내와 손님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보게 된다. 여기서 사실 숨겨진 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측측컨대 이 아내의 손님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남자 손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죠? 밤 외출로 인한 감기의 기운이 떠나는 아내가 사다 주는 약을 먹게 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달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달린은 일종의 이렇게 수면제 같은 거.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에게 나는 아내가 사다 준 약을 먹게 됐는데 어느 날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야. 수면제를 자기 남편한테 먹였던 거지. 다시 거리로 나서 나는 정오 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계가 없었잖아. 이때가 이제 몇 년도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1920년에서 1930년이야. 이제 이때도 역시 일제강점기죠. 이제 이때는 시계가 막 딱히 없으니까 이제 정오 시간이 되면 사이렌을 울려서 시간을 알렸거든. 그때 지금은 박제가 이렇게 동물 같은 거를 이렇게 살을 발라내서 그대로 모양을 갖춰서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 있거든? 자, 그런데 그걸 지금 자기를 비유한 거야. 박제가 되어버린 지난날에 회상하며 날개가 다시 날아오르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화자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이렇게 그 속에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 뭐예요? 이제 날개가 돋는 건 어디론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내면서 이 소설이 끝이 나거든. 자, 이게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연결해봐. 벗어나고 싶은 건 이거 날개를 형상화시켰고, 무력한 삶이라는 것은 지난 자기가 이제 고정되어서, 그지? 박제가 되어버린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화자는 마음이 이게 분열이 되는 거야. 이해갔죠? 조금 어렵기는 해. 그리고 실제로 이 소설이 그 이상, 우리가 이제 천재시인이라고 얘기하잖아.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의 내용이기도 하거든. 일단 이렇게 각오 내용 들어갈게요.
그렇게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에이, 여기까지 안 하려면 여기까지 해줘야 되겠다. 얘들아, 이상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천재라고 했잖아. 실제로 이제 이상이 금홍이란 어떤 기생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엔 둘이 사랑을 하지만 헤어지게 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편이 나오거든. 나라는 인물이 나오고 축축한 건데 이제 남편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부인이 있단 말이야. 근데 부인이 합법적인 일을 하지 않는 약간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부인이 자기 이제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우리가 축축을 해보는 거야. 손님이 올 때마다 아이고, 남편에게 약을 준단 말이야. 약을 주고 재우던지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남편이 집에 있기가 그렇게 자는 게 너무 싫은 거여서 약을 안 먹고 그냥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의 일이 이제 이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거 알아두자.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그렇건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아내가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 자, 그럼 옷이 축축한 건데 새 옷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아내가 나에게 애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입고 있던 코르텐 양복 한 벌이 내 자리 옷이었고 통상복과 나들이 옷을 겸한 것이었다. 자, 코르텐 양복 하나, 자, 이거 하나만 있었단 얘기야. 그리고 하인에게 스웨터가 한 조각 사철을 통한 나의 내의였다. 그러니까 스웨터가 속옷도 대신해서 그냥 내가 항상 입고 있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빛이 검다. 자, 그것이 하나같이 빛이 검다라는 건 그만큼 오래되었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 내가 늘상 입는 그 옷들이 색깔이 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검다. 그럼 이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굉장히 궁핍하고 어떻다. 힘들게 살아오고 있고 부인은 자기를 챙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짐작 같아서는 빨래가 될 수 있는 데까지 하지 않아도 보기 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허리와 두 가랑 세 군데가 고무밴드가 끼어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자, 사루마다라는 거는 일종의, 여기 안 나왔어? 네, 여기 이제 속옷 같은 거예요. 이제 고무줄, 우리 그냥 내복 같은 그런 느낌이야.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야. 일본어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자연스럽게 일본어가 우리나라의 언어처럼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사루마다를 입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배경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입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았다. 그러니까 이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즐거운 삶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볕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집에 들어온 모습을, 집에 낮이 됐는데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그 햇빛의 모습을 손수건만한 해가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어두운 집이죠. 볕이 본 적이 있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요만한 일에도 좀 피곤했었고 또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내 방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나는 알고. 자, 뭐야? 아내가 들어오면 아내 옆에 내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내가 있으면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방이지만 다른 방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나는 아내의 명령을 듣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사는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겠죠. 그만 내 방으로 건너간다. 내 방은 침침하다. 자, 중요한 거는요. 아내의 방은요. 그래도 손수건만한 해가 있지만 반면에 내 방은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고 얘기했어. 이 어둡다라고 얘기한 건 그냥이 아니야. 즉 나의 내면, 감정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면을 볼 수 있죠. 내면은 굉장히 부정적이다. 즉 내면을 자기의 방안으로 얘기를 한 것이야.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둔 일이 없는데 뭐를 이불을. 내 이부자리는 내 몸뚱이의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어떻습니까? 삶이 굉장히 낮잠도 자고 거둔 일도 없고 그쵸?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낮에 누워있는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 서술자에 뭘 볼 수 있어요? 무기력한 삶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항상 어떻다라고 합니까? 피곤하다라고 하잖아. 이것도 역시 무기력한 삶에 정말 아플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몸이 안 좋고 무기력하다 그런 사람일수록 어때요? 피곤해 하잖아.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전신이 까짓까짓하면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 연구를 했다. 나는 내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했고 논문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썼다. 자, 뭐 하는 거야?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생각. 어떤 실행에 옮겨요? 옮기지 않아요? 옮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곧 무의미한 어떤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 선생님 생각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MBTI의 N 유형이지 않을까. 예. 그러나 그것들은 내가 잠이 드는과 동시에 내 방에 담겨 철철 넘치는 그 흐느흐느한 공기에다 비누처럼 풀어져 온데간데없고 한참 자고 깬 나는 속이 무명 헝겊이나 메밀껍질로 띵띵 찬 덩어리 베개와 같은 한 벌의 신경이었을 뿐이고 한다. 자, 지금 굉장히 묘사를 잘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 지금 그것들이라고 했어요. 이 그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야. 아까도 얘기했지? 그게 잘만 진짜 글로 써서 출판사에 보내거나 내가 정말 학교에다 그걸 논문을 내거나 했으면 뭔가 무의미한 게 아니라 유의미하게 되었을 텐데 그건 내 뭡니까? 그 생각은 머릿속에만 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공기에다 비누처럼 없어지기도 하고 또 한참 자고 나면 마치 뭐처럼요 메밀걸로 띵띵 찬 베개와 같이 그냥 한 벌의 신경 그냥 생각 딱딱한 생각일 뿐이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생각. 이것이 어때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사라질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도 머릿속으로는 막 전 세계를 여행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지만 다음날 되면 마치 공기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 마치 공기가 되어서 뭔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듯 하루아침에 그것이 없어지거든. 우리가 항상 그래.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면은 내가 그걸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기에 나는 빈대가 무엇보다 싫었다. 자, 근데 빈대가 싫다라고 얘기해. 물론 내 방에서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빈대는요, 나를 첫 번째, 괴롭혀. 왜냐면 내가 누워있는 공간에 빈대가 있잖아. 근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부인이 이게 돈 벌어주는 거 그냥 먹고만 살잖아. 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또한 세 번째, 여기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나를 흔드는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무의미한, 그리고 무료한 일상을 흔드는 존재. 일상을 흔드는 존재. 이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어. 자, 그러나 이것이 있다면 빈대가 끓이지 않고 나왔다. 내게 근심이 있다면 오로지 이 빈대를 미워하는 근심일 것이다. 나는 빈대에게 물려 가려운 자리를 피가 나도록 긁고 쓰라리다. 근데 그것은 쾌감이 틀림이 없다. 나는 홍곤이 잠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얘기한 거야. 나는 그러나 그런 이불 속의 사색 생활, 생각하는 생활에서도 적극적인 것을 궁리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잖아, 얘들아.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뭔가를 움직이지 않아. 내게는 그럴 필요가 대체 없었다. 만약 내가 그런 좀 적극적인 것들을 궁리해냈을 경우에도 나는 반드시 내 아내와 의논해야.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 아내가 방에 들어오면 난 다른 방에 가야 해. 나는 아내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종속된 존재야. 통제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꾸지람을 들을 것이고 나는 꾸지람이 무엇느니다 보다도 성가셨다. 내가 제일 한 사람의 사회인의 자격으로 일을 해보는 것도 아내에게 사설, 이제 꾸중이라고 생각해요. 듣는 것도 나는 게으른 동물처럼 게으른 것이 좋았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게으른 동물. 일종의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이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버리고도 싶었다. 자기가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뭐하고 있어요?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러웠다. 스스럽다라는 건 부끄럽고 뭔가 낯설고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생활이 또한 스스러웠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서술자는 어때, 얘들아? 모든 그런 사람들과 뭐하고 있어? 단절해서 살고 있잖아. 심지어 가장 옆에 있는 자기 부인과도 어떻습니까? 소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는 얘기하고 있어. 그만큼 나는 이 사회와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모두가 서먹서먹하다라는 얘기야. 이랬다는 얘기는 이것들을 또한 극복하고 싶어하는 의지도 없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무기력이라는 거는 왜 나오게 되고 우울증이라는 건 왜 나오게 되냐면 이런 게 있대요. 사람들이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진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이 바뀌어야 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사람은 무기력과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여러 번 자동차에 7번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경성역을 갔다. 여기 경성역이라는 공간, 빈 자리와 마주 앉아 이슬쓴 입맛을 거두기 위하여 무엇으로나 입가심을 하고 싶었다. 커피, 좋다. 그러나 경성역 홀에 한 걸음 들여놓았을 때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을 깨달았다. 또 아득했다.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 그치? 궁색하면서도요, 현실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나는 어디선가 그저 맥없이 머뭇거리며 어쩔 줄 몰라 뿐이었다. 얼빠진 사람처럼 그저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였다. 그니까 모처럼 바깥, 집에 있다가 외부에 나갔지만 그 상황에서 나는 적응을 해야 하지 못해요. 그죠? 적응하지 못하는 세상을 낯설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죠. 나는 어디로 드립다 쏘 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거의 대낮이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이 나가서 외출했던 그 공간이 경성역,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번화가인 곳이죠. 또한 미스코시 옥상은 백화점의 가장 어때요? 높은 곳이잖아. 거기서도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화자가 아니죠. 서술저의 삶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그죠? 가장 인간이 많고 가장 번화가인 그 공간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과 그리고 실제로 서술자의 어떤 느끼는 그 당혹감을 서로 대조시켰다. 장소로서. 그죠? 낯설어 하잖아요. 그죠?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 내가 자라온 26회를 회고해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는 이렇단 아무 제목도 붙여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거야.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봤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렇다.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그런 대답을 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 어려웠다. 자, 계속 근데요, 인식하기조차 어렵다고는 하지만요, 여기서 서술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잖아요. 너는 뭘 원했냐고. 이거 자체가 일종의 지나온 삶을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성찰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 나는 금붕어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금붕어는 참 잘들도 생겼다.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 놈은 큰 놈대로다. 싱싱하게 보기 좋다. 내리비치는 5월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바닥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지느러미는 하늘. 자, 어떻죠? 그림자를 내려뜨렸다. 자, 시각적인, 감각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지느러미는 손수건을 흔들었다. 여기도 역시 시각적인 표현이야. 나는 이 지느러미 수유를 헤어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세본 거야. 굽힌 허리를 좀처럼 피지 않았고 등허리는 따뜻했다. 자, 지금 난 뭐 보고 있어요? 서술자는요. 네, 금붕어를 보고 있다는 거. 금붕어를 보면서 어때요? 좀 더 나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즉, 나의 어떤 마음 그리고 생각이 움직일 수 있게 어떻게 감각적으로.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봤다. 회탁은 도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는 피곤한 생활이 또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미적거린다. 자, 뭐예요? 그러니까 도심지의 거리를 봤다는 얘기는 거기를 움직이는 현대인을 봤을 건데 현대인의 삶이 어떻게 보였다는 거야? 금붕어 지느러미 같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현대인들의 삶은, 즉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현대인의 삶들이 힘들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금붕어의 지느러미 같이 이렇게 물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마치 뭔가 힘이 없고 막
그 삶에 치여서 사는 현대인하고 모습이 비슷하다고 본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해봐. 옥상에 올라가. 백화점.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는 거지. 독특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대. 왜? 벗어날 수 없잖아. 그죠? 여러분도 선생님 가끔 그런 생각 할 때 있거든. 아, 이 지겨운 삶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연 속에 있고 싶다. 하지만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은 이 현실이잖아. 그치? 벗어날 수 없어. 왜? 내 가족도 있고, 내 학생들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에 엉켜서 헤어나지 못한다라고 현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또한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야. 나는 알고 있어. 벗어나고 싶지만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 즉 내 와이프, 내 아내 그리고 이 현대인들 속물적일 수도 있고 속물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현대인들 이런 삶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때? 다시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야? 피로와 공복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육체적인 그거잖아. 현실적인 거잖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리고 나는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회탁의 거리는 아내랑 내가 살고 있는 집, 아내의 집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야. 이 바쁜 현대인들도 이 삶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한 이상향으로 살 수 있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 배고프면 어떡할 거야? 아프면 어떡할 거야? 다시 우리는 도시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서술자는 그걸 얘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다. 나 역시도 벗어나지 못한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을 해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바로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 즉 뭐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은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 나는 섞여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아내의 곁으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즉 아내가 내 마음속에 깊이 있다라는 얘기야.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서술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 부인이 나에게 원래 주고 싶었던 건 아스피린이지 않았을까? 아스피린인데 잘못해서 아달린을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정량을 나에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내가 대체 그럴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나는 날밤을 새우며 도적질을 계집집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아내한테 도대체 왜 저 수면제를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하고 자기를 생각해봤어. 그렇다고 내가 돈을 훔쳐서는 산 것도 아니고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라고 자기 자신을 지난 자신의 삶을 한번 성찰해보는 거야. 근데 아니래.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어쩌면 발이 맞지 않는 뭐인 것이다? 절름발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치? 아내도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치만 우리는 뭔가 처음부터 발이 맞았어 안 맞았어? 맞지 않았어. 우리는 처음부터 즉 숙명적으로 여기선 되게 상징적이야 얘들아.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래. 그러니까 사랑은 있지만 서로 뭐예요? 연은 아니었다는 인연은 아니었다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관계. 선생님 아까 앞에서 백운치 얘기를 썼어. 이상이 이게 나중에 금홍이라는 기생하고도 살거든. 근데 아마도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아내가 그 기생인 금홍이지 않을까. 사실 그거 자체가 자기 원래 본부인이 아니잖아. 비정상적인 관계. 맞죠? 그래서 여기서 서술자도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 나나 서술자인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제 움직임에 로직은 논리라는 표현인데 붙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굳이 나와 아내하고의 이런 사이에 이런 문제점, 내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는 나한테 그렇게 한 건가? 이런 걸 계산할 것도 없어. 그 논리 붙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처음부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어 라고 하자는 얘기, 서술자는 얘기하는 거야.
변화할 필요도 없다. 즉 말로 풀어 설명할 것도 없다. 사실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쩔뚝거리며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죠. 그냥 난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겠다. 벗어나지 않겠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그러나 느끼긴 해. 서술자는요.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 돌아가야 옳은 것인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해. 왜냐면 이게 잘못된 건 알거든. 즉 과거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나? 회의감. 회의는 뭐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돌이키면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주저하고는 있어. 그렇죠? 화자는 인지하고 아니, 화자가 아니라 서술자는 알고 있단 말이야. 아, 이게 올바른 관계가 아닌데. 근데 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용으로 다시 이어서.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자, 이 서술자에게 뭐 하는 거죠? 갑자기 정신을 딱 들게 하는, 각성을 하게 하는.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오라는 시간을, 그쵸? 어떻게 했어요? 형상화.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끔 형상화 시킨 거예요. 정오 사이렌이 울렸다. 즉, 나를 어떻게? 각성. 자, 뭔가 다시 생각의 변화를 하게끔 만드는 정오의 사이렌이 울렸어. 사람들은 모두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하는 것 그 찰나 그야말로 현란의 극한 정오다.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뭔가 아까 사람들이 그냥 걷는다고 했잖아. 그냥 푸덕거려. 날개를 달고 있어. 그리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각성을 하고 있다. 각성. 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때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뭐 하는 거죠? 과거에 그래도 내가 뭔가 변화를 하고자 했다가 다시 꺾인 날개가 있었거든요. 그 날개가 돋았던 자국에 오늘은 이 날개가 머릿속에는 희망과 야심에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즉 사전 넘어가듯 번뜩거려. 다시 그게 돋으려고 한다는 거야.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어디 한번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뭐 하고 있는 거 한 번 더 날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술자는 계속 고민하다가 뭐 하는 거야?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해가니? 한 번 더 날아가 보자꾸나. 그래서 이 소설의 말미에는 그래도 이 현실에 대해 벗어나고자 하는 서술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날개의 설사 특징은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쵸. 내가 내적 독백을 통해 자신의 의식과 그 흐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 방이라는 공간에서 나의 의식은 삶과 방식에 대해서 그대로 나와 있지요. 그리고 외출 후에 나타난 나의 의식은 어쨌든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내와 나의 관계가 잘못된 건 알아요. 그죠? 하지만 어떻죠? 벗어나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그러면 나와 아내의 관계는 어떻다라는 거야? 그치, 비정상적이야. 소통이 부재하고 있지요. 그리고 숙명적으로 그걸 알고 있어. 절름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내방과 외출의 의미 보겠습니다. 내방은요, 아내에게 종속되는 억압되고 통제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무기력한 삶을 반복하는 공간이에요. 외출하는 곳은요, 자,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의 형식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문제 풀어볼게요.